점점 더 궁금해지는 양희정 씨의 32kg 감량법. 먼저 식단을 좀 볼까요? 물갈비를 2개씩 하고 고기 추가하자. 이사님, 저기 당면 좀 추가해야지. 고기랑 당면 추가해야지. 우와,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제가 와서 잘라드릴게요. 희정 씨와 직원들의 단골 식당. 점심엔 꼭 고기 메뉴를 먹는답니다. 다이어트의 공식인 샐러드를 먹거나 아니면 양이라도 적게 먹을 것 같지만 음식의 종류도 양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사장님, 저희 볶음밥 2개만 볶아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흰쌀밥 한 공기를 모두 비우고 바로 볶음밥까지 양껏 먹는 희정 씨. 탄수화물 덩어리라 불리는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근데 탄수화물은 너무 소중한 영양소잖아요. 아시겠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은 웬만하면 다 탄수화물인 거고 많이 먹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배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잘 배출한다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탄수화물 잘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식사 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희정 씨 눈에 띈 게 있습니다. 사장님, 요거 포장 좀 해주시겠어요? 남은 음식이 마음에 걸렸던 건데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남긴 음식이 그렇게 아깝답니다.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이것만큼은 꼭 손수 준비한다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와 희정 씨가 좋아하는 탄수화물인 밥까지 모두 골고루 챙기고 싶은 마음에선데요. 탄단지의 균형이 잡힌 식사를 매 끼니 잘 챙기는 게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을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서 살이 찐다라기보다는 먹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잘 소화시키고 커트하느냐가 중요하지 안 먹는 게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꼭 끼니마다 탄수화물 챙겨 먹어요. 대표적인 탄수화물인 쌀밥으로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온 희정 씨. 특히 누룽지 도우로 만든 피자는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랍니다. 자기야, 테리야, 일어나. 밥 먹자. 배고파.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만큼은 꼭 지킨다는 희정 씨. 요리한 사람이 가장 뿌듯할 때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죠. 니는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밥을 먹었어? 아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엄마가 메뉴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 고맙습니다. 남은 거 어떡해. 세상 모든 주부들은 말합니다. 식구들이 남긴 걸 먹다가 살이 쪘다고. 그런데 32kg을 감량한 희정 씨도 다를 바 없는데요. 심지어 탄수화물인데 괜찮을까요? 매일 평일 오전 이 시각이면 그날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한 회의가 시작되는 이곳. 주인공의 회사입니다. 32kg을 감량한 오늘의 주인공 50세 양희정 씨. 중년의 나이에 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 그녀의 열정입니다. 10년이 넘게 행사 대행업체 CEO로 승승장구 중인데요. 연간 매출 100억 정도 하고 벌써 하다 보니까 누적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성공 궤도에 오르게 한 데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답니다. 스쳐 지나가 버리면 끝인 생각들을 모두 이 종이에 메모를 해둔다는데요. 제 메모지인데 이거 쫙 펼치면 사람들이 엄청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카테고리별로 막 떠오를 때 막
그냥 거침없이 써서 나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메모가 쌓여 기록이 되고 이는 곧 사업을 성장시키는 핵심 도구가 되기도 한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어디론가 향하는 희정 씨. 회사 밖에서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녀의 목적지는 바로 화장품 가게입니다. 대표님 벌써 오셨네요. 아까 왔어. 덥지? 네. 직원까지 함께 화장품이라도 구매하는 건가 싶은데 기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종류별로 여간 꼼꼼히 보는 게 아닙니다. 화장품을 보는 포인트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다르지? 왜 이렇게 다 다른 걸 썼지? 오일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분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쭉 나가는 느낌. 네. 봐야 될 것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공부를 해야 될 거와 또 시장 조사를 하러 나와서 알아야 될 게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피곤할 틈 이런 거 없어요. 계속 봐야 돼요. 3년 전부터 K-뷰티 시장에 합류하게 된 희정 씨. 화장품을 만드는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꼭 저희 대표님은 이렇게 저희랑 항상 같이 다니시려고 하세요. 직접 나와보시고 직접 다 테스트해보시고 진짜 성실함의 아이콘신 것 같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두 번째 사업의 시작을 앞두고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었지만 실패를 해도 경험은 남는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택했고 그녀의 열정은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어디 가세요? 아직 스케줄이 남아 있습니다. 또요? 세 번째 비즈니스 하러 가야 되니까 피디님도 빨리 따라오세요. 세 번째 사업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각양각색의 컬러풀한 옷과 소품들이 모여있는 이곳. 자신만의 고유한 색을 찾아 그에 맞는 메이크업을 컨설팅해주는 일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우시죠? 멀리 오시면. 화장품 제조 사업을 하다 보니 고객들이 좀 더 자신에게 맞는 화장법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됐답니다. 요즘에는 메이크업 샵에 가면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뭐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메이크업 톤이 달라지기도 하고 요즘에 헤어 스타일링을 하거나 염색을 할 때도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컬러색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여름과 겨울이 쿨인데 반대입니다. 같은 쿨인데 여름은 색을 뺄수록 예쁘고요. 겨울 사람들은 색을 더할수록 화려해질수록 예쁩니다. 잘하는 메이크업의 기본은 자신만의 색을 찾는 거라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메이크업이 될 수 있답니다. 이분이 어떤 컬러를 썼을 때 가장 베스트로 또 혹은 워스트로 보이는지 찾아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베스트를 찾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스타일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미묘한 색감 차이, 그 사이에서 단번에 고객의 밝은 피부톤을 찾아주는 희정 씨. 첫 번째 사업인 행사 대행 업체부터 두 번째 사업인 화장품 제조업체, 그리고 세 번째 뷰티 컨설팅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드디어 3개의 사업을 모두 돌고 나서야 자리에 앉는 희정 씨. 그런데 이 운동화 꽤 오랜 시간 그녀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좀 많이 낡았죠. 한 10년 정도 신은 것 같은데 제가 좀 물건을 안 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뭐 좀 낡아도 겉은 그래도 신고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면 꼭 갈아 신는다는 이 슬리퍼. 그런데 그냥 슬리퍼가 아닙니다. 지압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몇 바퀴만 돌아도 바로 좀 순환이 되고 순환, 배출, 다이어트, 몸매 관리에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이거 되게 소중한 거예요. 10년이나 신은 운동화, 이왕이면 일석이조의 기능을 하는 슬리퍼. 이 두 가지만 봐도 얼마나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양희정 씨가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희정 씨의 각종 수료증과 자격증.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지불하는 돈은 그 가치가 몇 배는 더 커져서 더 큰 재산으로 돌아온다는데요. 그리고 자기 개발만큼 그녀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 바로 건강입니다.
다들 그렇지만 20, 30대는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렇게 그냥 몸을 좀 많이 혹사했었던 것 같고 50kg를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30 되기 전까지는 46, 47을 유지하다가 80kg까지. 비만으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뭐 방송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일단 살이 찌니까 맞는 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옷이 끼기 시작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거울을 보는데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사업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되게 이제 심한 좀 우울증까지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거듭된 실패를 겪어야 했던 희정 씨. 하지만 실패는 있어도 포기를 몰랐던 그녀는 결국 32kg이라는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다이어트 성공 방법 무엇일까요? 우와. 저 갑자기 음악 들리지 않아요? 샤랄랄. 아니 실제로 뵈니까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실물이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10년만 더 씁시다. 20년 써요? 20년. 와. 20년. 와. 전 우리 배우 후배인 줄 알았어요. 너무 아름다우시다. 너무 아름다워. 예.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다이어트를 했다가 오히려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피부 바로 밑에 피하 지방층이 감소되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피부까지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 주인공이 얼마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시선을 못 대겠네. 너무 아름다우셔서. 근데 양희정 씨가 체중 관리에도 굴곡이 있었지만 인생 그래프에서도 정말 힘들었던 그야말로 하강 곡선을 그렸던 때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은 사업을 3개 운영하면서 한 연매출 10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한때는 제가 버스비가 없어서 몇 시간씩 걸어 다닐 때도 좀 있었어요. 왜? 정말요? 네. 지금 모습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다들 아시는 그 IMF 아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 이제 집안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고, 그래서 20살 때부터 이제 저는 굉장히 필사적으로 좀 돈을 벌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는 했었고요. 새벽에는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낮에는 마트에 가서 물건 세일즈하는 도우미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동대문에 가면 패션몰 많잖아요. 그래서 전단지를 뿌리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3개씩은 했었습니다. 아,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신 거예요? 평균 18시간은 한 것 같고요. 네. 아니, 24시간 중에 18시간 일을 하셨어요? 네, 근데 3개를 하려면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없고요. 그래서 쪽잠이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몸이 힘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높은 인건비를 주는 자꾸 아르바이트를 찾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하게 된 게 요즘엔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나레이터 모델이라는 그 직업 아시죠? 나레이터요? 저 길거리 아이돌이라고 그 풍선 아저씨와 함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거를 하진 않았는데. 네, 맞아요. 그 나레이터 알바였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고객들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고, 저랑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행사 진행에 이제 좀 관심이 가졌었고, 그걸 첫 번째 비즈니스를 하게 돼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단하시다.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시작한 노력형 자수성가시네요. 저는 늘 부자들은 뭐가 다를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마리가 하나 풀리네요. 보통 알바하면 알바로 끝나는데 그걸 사업으로 확장해서 사업도 성공하고 또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단하다. 이게 대단하신 건 맞는데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무엇보다 몸이 매일 겨우 버티고 또 버티고 그런 건데 혹시 건강이 괜찮으셨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제 건강을 생각을 좀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일을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계속 직진을 좀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찐 살들은 좀 빠지지 않고 그래서 좀 그때부터 좀 미리 좀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좀 많이 못 챙겼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몸이 아파오면서 뭐 다 이 나이 되면
세상은 다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날들이 많았는데 어떤 날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오른쪽 귀에서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러면 안 돼. 바람 소리가 좀 세게 들리는데 이게 이상하다 해서 이비인후과를 달려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닙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큰 병원에 뇌혈관센터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빠르게 움직였는데 그때 이제 혈관이 부푸는 뇌 동맥류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는데 특히 우리 주인공이 겪은 뇌동맥류는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질병인데요. 살이 찌면 무엇보다 내장 지방이 축적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나온 염증 물질은 또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전조 증상을 빨리 알아챈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다행히 사이즈가 작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일찍 어린 나이에 이제 방송 데뷔를 해서 방송 가수 활동 너무 열심히 살고 그 뒤에는 또 이제 제가 쇼핑몰 사업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정말 쪽잠 자면서 회사에서 쪽잠 자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었거든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심적으로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일단 힘들고 통증이 되게 심했어서 그 마약성 진통제까지 처방을 받아도 통증이 안 가라앉을 정도로 심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되게 좀 아쉬운 생각도 좀 했었고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희망적인 생각들 좀 많이 하면서 이겨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의 근육처럼 마음이나 멘탈의 근육도 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표현 너무 멋있다. 와. 그리고 이 주인공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는지만큼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가방. 그 안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안 그래도 그냥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그대로 들고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창피하지만 정말 보부상 같은 평소에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네. 야, 명품이겠죠, 당연히. 아니 저는 진짜 명품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말씀 그대로 이만한 보부상 백이더라고요. 정말 안에 뭐가 들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었네. 네, 진짜. 뭐야? 무거워. 아니 진짜 네. 그 안에 그냥 창피한데 이거 한 10년 쓴 거라서. 안에 무슨 수납장이 있어요.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보부상 같죠? 여기 핸드폰이 있고요. 여기 보면 또 핸드폰이. 네? 잠깐만요. 몇 개요, 지금? 네, 핸드폰이 일단 제가 4개를.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4개 이거 다 쓰시는 거예요? 4개. 네, 요즘에 이제 SNS 홍보를 좀 많이 하니까 제가 또 하는 비즈니스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라이브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라이브를 키면 채널 3개에다가 이제 동시에 송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라이브를 하면서도 또 긴급한 일들이나 이런 게 전화 올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좀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 좀 활용하는 그런 편입니다. 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메인폰으로 쓰는 그 폰 같은 경우에는 장 볼 때 화면이 되게 커서 제가 이제 장 볼 때도 가격 비교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검색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싼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듀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폰으로는 주로 이제 장 보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머. 왜냐하면 이게 500원, 1000원인데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대량으로 살 때 싼 데가 있고 낱개로 살 때 싼 데가 맞아요. 있어요. 브랜드 샵마다 몰마다 그때 또 하는 행사가 또 다르잖아요. 쿠폰도 다르고 이래서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근데 연매출 100억 이상 하는 분이
500원, 1,000원도 아끼신다고. 어머 어머. 네, 그런 게 제일 아깝고 저는 수수료 아깝고 주차비 아깝고 그런 거 되게 아까워합니다. 또 안에 뭐가 그냥 네, 아니 또 괜찮았어요. 없어요? 또 뭐가 들었어요? 이게 제가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말아놨다가 쫙 펼쳐서 생각나는 걸 이제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쓰시고 나눠서 쓰고 이걸 또 어딘가에 이제 PC나 모바일이나 정리하고 찢어서 버리고. 재밌어 지금. 그러니까. 진짜 애기 된 것 같아요. 어머, 네, 요것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매일 제가 여기다 좀 뭘 좀 타먹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틀이 또 좀 들어 있습니다. 왠지 저도 약간 감이 오긴 하는데. 이게 약간 메인 건강법이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아, 그럼 이게 혹시 다이어트 건강법이랑도 상관이? 맞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 양희정 씨의 32kg 감량법. 먼저 식단을 좀 볼까요? 물갈비를 2개씩 하고 고기 추가하자. 이사님, 저기 당면 좀 추가해야지. 고기랑 당면 추가해야지. 우와, 맛있겠다. 와서 잘라드릴게요. 희정 씨와 직원들의 단골 식당. 점심엔 꼭 고기 메뉴를 먹는답니다. 다이어트의 공식인 샐러드를 먹거나 아니면 양이라도 적게 먹을 것 같지만 음식의 종류도 양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사장님, 저희 볶음밥 2개만 볶아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흰쌀밥 한 공기를 모두 비우고 바로 볶음밥까지 양껏 먹는 희정 씨. 탄수화물 덩어리라 불리는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근데 탄수화물은 너무 소중한 영양소잖아요. 아시겠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은 웬만하면 다 탄수화물인 거고 많이 먹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배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잘 배출한다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탄수화물 잘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식사 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희정 씨 눈에 띈 게 있습니다. 사장님 요거 포장 좀 해주시겠어요? 남은 음식이 마음에 걸렸던 건데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남긴 음식이 그렇게 아깝답니다. 그렇다면 32kg을 감량한 희정 씨의 진짜 감량법은?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어떤 건강법으로 32kg을 감량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성공했을지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방법이 식단이 아닌 건 알겠어요. 밥을 탄수화물 당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을 너무 거침없이 드세요. 저도 남들이 하듯이 그러니까 탄수화물 딱 끊고 풀만 먹었던 그런 기간도 있었는데 살이 빠지긴 하는데 얼굴 살이 먼저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탄수화물 너무 안 먹으면 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만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얼굴은요, 비교적 다른 곳보다 지방이 적은데요. 그래서 제대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얼굴 살이 먼저 빠지면 안 됩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하는데 뱃살은 그대로고 얼굴 살만 빠진다. 그러면 지방은 아닌 근육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끊었던 탄수화물에서 원인을 잘 찾으신 거죠. 보통은 이 저탄 고지처럼 다이어트하면 탄수화물 줄이기는 공식과도 같은 건데 오히려 탄수화물을 잘 챙겨 먹으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요,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가장 먼저 사용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대체 에너지로 쓰는 게 바로 단백질, 근육, 이거든요. 지방이 아닌 건강을 위해서 사수해야 하는 근육이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 탄수화물의 불꽃에서 탄다라는 말도 있을 만큼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연료처럼 필요한데요.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되면서 잘 타기 위해서는 이 대사중간체라는 게 필요한데 이 물질은 탄수화물에서 생성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탄수화물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적당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걸 다들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만 먹어야지 했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먹는 게 좋습니까? 근데 이제 권장 섭취량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탄수화물을 적당량만 먹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때문에 불필요한 탄수화물은요 잘 배출하면서 지방은 쌓이지 않는, 즉 살이 잘 빠지는 몸의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의 건강법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건데요. 분명 이것과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32kg 감량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엔 희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취향과 집에서의 일상 루틴은 이 거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운동기구가 모인 일명 홈트존과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오픈형 서재까지. 그리고 컨디션 유지를 위한 운동기구는 운동하고 싶을 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거랍니다. 인기 있는 뭐 그 몇 개 기계들을 장만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면 건강에 투자하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거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신은 낡은 운동화를 버리지 못하고 장 볼 때 500원 차이도 비교해보는 양희정 씨. 하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 나에게 더 큰 가치로 돌아오겠다 싶은 것에는 망설임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집에서 가장 아끼는 공간, 안방. 침실 한편에 마련된 뷰티존인데요. 무슨 매장 같죠? 벽면 한편을 빼곡하게 채운 건 각종 뷰티 제품들. 여기만 보더라도 뷰티 사업을 하는 CEO의 집답죠? 제가 뷰티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워낙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좀 새로 나오는 거, 좋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직접 사서 많이 써보는 편이거든요. 관련 제품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한 게 벌써 100여 가지가 넘어 이렇게 맞춤장을 따로 짤 정도가 됐답니다. 피부 타입별 기초는 물론 개당 200만 원을 넘는 고가의 디바이스까지 다양합니다. 다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진짜 다 써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 씁니다. 끝까지 써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다시 사서 쓸 것인가, 바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절대 건너뛰지 않는 것.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이것만큼은 꼭 손수 준비한다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와 희정 씨가 좋아하는 탄수화물인 밥까지 모두 골고루 챙기고 싶은 마음에선데요. 탄단지의 균형이 잡힌 식사를 매 끼니 잘 챙기는 게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을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서 살이 찐다라기보다는 먹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잘 소화시키고 커트하느냐가 중요하지 안 먹는 게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꼭 끼니마다 탄수화물 챙겨 먹어요. 대표적인 탄수화물인 쌀밥으로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온 희정 씨. 특히 누룽지 도우로 만든 피자는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랍니다. 자기야, 테리야, 일어나. 밥 먹자. 배고파.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만큼은 꼭 지킨다는 희정 씨. 요리한 사람이 가장 뿌듯할 때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죠. 니는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밥을 빨리 먹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엄마가 메뉴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 고맙습니다.
남은 거 어떡해요. 세상 모든 주부들은 말합니다. 식구들이 남긴 걸 먹다가 살이 쪘다고. 그런데 32kg을 감량한 희정 씨도 다를 바 없는데요. 심지어 탄수화물인데 괜찮을까요? 엄마들은 알겠지만 내가 만든 음식은 못 버려요. 내가 이걸 좀 조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또 먹어야죠. 남은 음식까지 모두 먹고 나서야 희정 씨의 식사 시간이 마무리됩니다. 든든한 식사 후 희정 씨 부부가 매일 챙기는 게 있답니다. 과연 32kg을 감량한 50세 희정 씨의 체중 감량법은 어떤 걸까요? 이거 비엔날 17이에요. 제가 낮에 회사에서 먹었던 것도 이거거든요. 아무 때나 그냥 생각날 때 꺼내서 먹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회사에서 챙기던 것이 있는데요. 여기도 충분히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프로틴, 단백질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나이 되면 단백질이 맨날 빠져. 근데 이걸 식품으로 먹으려면 진짜 헤비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백질 운동하자마자 뭐 또 먹기가 애매해. 저 같은 경우 운동하기 전에 좀 먹는단 말이에요. 기운이 없어서. 근데 운동 끝나자마자 꼭 먹으래, 단백질을. 연매출 100억, CEO 50세 희정 씨의 군살제로 몸매관리법 비엔날 17. 힘들었던 중년 다이어트에 전환점이 필요했던 희정 씨가 직접 공부해서 하라는 거랍니다. 제가 성격이 되게 집요합니다. 한번 한다면 해야 돼서 논문 같은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비엔날 17을 알게 된 거예요. 비엔날 17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탄수화물 같은 걸 먹었을 때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몸 속에 쌓이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이어트 할 수 있게끔 몸을 좀 잘 만들어주는 거죠. 순환이 잘 되게끔. 80kg에 육박하며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과거. 하지만 32kg을 감량한 지금 건강도 자신감도 되찾았답니다. 제 몸매를 유지하는 가장 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엔날 17과 이 프로틴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관리해온 희정 씨. 건강을 살펴보기 위해서 체성분, 복부 CT 등의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염증 수치도 정상이고, 그리고 당뇨도 공복혈당 99로 정상이고요. 그리고 내장지방 검사한 것도 지금 내장지방률이 34%거든요. 보통 이제 40%가 넘어가면은 좀 내장지방이 높은 유형이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체중이 많지 않고 전체 지방량은 정상인데도 내장지방 비율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희정님은 내장지방 비율이 적절하기 때문에 지방에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물론 체성분 검사 결과, 체중, 체지방, 그리고 제지방량까지 모두 건강하게 챙기고 있는 희정 씨였습니다.